태국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태국에 인접한 이런 나라에서는 카지노를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요. 태국 사람들 도박을 아주 좋아합니다. 국민성이 도박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태국 내에는 카지노장을 개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나 경제 사정이 안 좋아질 때나 관광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카지노를 허용하자는 의견들이 계속 제기되기도 합니다만 여전히 태국에서는 카지노는 불법입니다. 캄보디아와 연결되는 짠타부리주, 삭케오주에 있는 아란야 프라텟에서 몇백 미터만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은 카지노들이 호황을 누리고 했죠. 여기에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 태국인들이 거의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태국인지 캄보디아인지 모를 정도. 라오스 국경으로는 농카이 지역, 미얀마 국경에 맞닿은 메소시나 메사이뿐 아니라 시골 쌍카부리 지역까지 국경에 맞닿은 지역들 대부분에는 태국인을 위한 카지노장이 만들어져 있고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태국인들로 항상 국세통을 이루는 그런 지역들이었습니다. 최상중 38세 남자였습니다. 딸 하나와 자만 아내를 둔 가장. 이 남자 최상중은 처음에는 정선 카지노를 다니기 시작했더랬습니다. 우연히 다니게 된 정선 카지노에서 재산을 탕진하고 직장 생활을 소홀히 하다가 아내로부터 이혼당하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마흔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 이혼당한 어머니에게서 빌부터 살던 최상중. 이제는 국내를 벗어나 해외 도박 원정 생활로 뛰어들었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파타야 그리고 라용을 지나서 약 4시간 남짓 거리에 있는 짠타부리. 이 짠타부리는 캄보디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요. 그 국경지대 카지노에서 해외 도박 미천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어머니에게 태국에서 사고당했다고 거짓말 치면서 60만 바트를 송금받았습니다. 거짓부렁으로 받은 60만 바트는 이 남자에게는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런 돈이었지만 당연하게도 그 돈조차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서 온갖 거짓말을 해가면서 송금받아서 그동안 탕진한 돈만 벌써 200여만 바트. 7천만 원 이상을 잃고 나서는 더 이상 돈을 구할 데도 없었습니다. 돈을 다 잃어버리고 어쩌지 못하고 있는 이 남자에게 태국인 사채업자가 접근해옵니다. 미스터 초이, 돈 필요하지? 내가 빌려줄 테니 다시 한번 해봐. 매번 상당한 금액을 베팅하는 최상중을 지켜봐온 태국인 사채업자. 그가 생각하기로는 이 최상중이 한국에서 잘 나가는 한국 부자일 것이라 짐작하였고 돈을 빌려주더라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태국 사채업자에게서 고리사채로 빌린 41만 5천 바트. 결과는 뻔한 겁니다. 사채업자의 돈까지 다 탕진하고 나서 이제 기댈 곳은 딱 하나, 한국에 계신 어머니뿐인데 불사. 이제는 한국에 계신 모친도 최상중이 해외에서 도박에 빠져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다 알아버렸습니다. 모친도 더 이상은 돈을 송금해 주질 않았습니다. 사채업자가 그냥 사채업자가 아니죠. 돈을 빌리는 행위는 단순한 민사 소송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사규죄 형사건으로 기소당합니다. 그리고 태국 재판정에서 징역 12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거래? 몰라? 징역 12개월? 일단 들어봐. 사채업자는 명확합니다. 최상중이 전당포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전당을 잡힌 고가의 물건이 있다고 그에게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돈을 빌려갔다 라고 증언합니다.
사채업자가 내민 전당포 영수증은 지가 직접 위조한 것이었지만 돈 한 푼 없이 외국에서 변호사도 선임할 수 없는 이 도박에 찌들린 이 남자 사문서 위조 및 사기죄를 적용받아서 1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입니다.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자 발을 동동 굴리던 어머니에게서 의뢰를 받고 찾아간 짠타부리 교도소. 이국에서 수감 중인 최상중은 타국에서의 수경 생활에 지치고 그리고 무기력한 모습이었지만 자기가 저질러온 행동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전당포 영수증을 사채업자에게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나에게 접근해왔고 아무런 담보도 없이 그냥 돈을 주더군요. 사실이 그렇더라도 이미 항소 기간은 지나버렸고 법률적으로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개월 만에 한국 사람을 처음으로 만나서 한국어로 대화하게 된 남자는 얼마 대화가 진행되지도 않아서 오지에서의 수형 생활을 토로하면서 울먹울먹거렸습니다. 여동생이 출산을 앞두고 있었는데 무사히 순산하기는 하였는지 부친의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상태는 어떠신지 이제 도박 중독자에서 한 인간으로 자식으로 다시 탄생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물어왔더랬죠. 처음엔 가족들을 원망하였습니다. 나를 이런 곳에 그냥 방치하여 두는 것 같아서 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지나온 제 인생을 되돌아보니 얼마나 어리석은 생활을 한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어머니께 거짓말한 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을 괴롭힌 대가를 여기 타국에서 받는 거라고 느낀 거죠. 어머니께 너무 죄송합니다. 지나온 시간들이 후회스럽고요. 제발 어머니께 전해주십시오. 저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다시 태어나 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방콕으로 돌아와서 진심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는 최상중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재판 외 법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고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아주 번거로운 절차이기도 하지만 그를 위한 준비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던 중에 다행히도 이 나라 왕비 생일에 대대적인 사면이 실시된 태국. 최상중은 출소하여서 고향으로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짠타부리 이민국에서 방콕 이민국어로의 호송, 방콕 IDC에서 추방 절차까지의 과정을 돕고 필요한 비용을 대어주기도 하는 등 불의한 절차가 많았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할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상중이 한국으로 돌아가고 약 10개월 후 최상중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사실 이 남자가 한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그 어머니와 몇 차례 통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정말 도박을 끊고 집안에서 두문불출하면서 다시는 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어머니에게 다짐을 하였다 해서 안심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수화기를 통하여 들리는 남자의 목소리, 왠지 상기되어 있는 목소리 톤. 예전에 어머니에게서 받은 수임료를 올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헐. 전화기에 찍힌 번호는 태국 번호. 이 남자는 강제 추방을 당한 터라 태국 입국이 당분간 금지되는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데 태국으로 입국을 하였을 리는 없을 테고 분명히 보이펫이나 태국 국경 지역의 어느 카지노에서 태국 번호를 사용해서 전화를 해온 것입니다. 태국엔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더니 어째서 태국 번호로 전화를 한 것이냐고 물으니 하는 듯 하다가 목소리 톤을 높이면서 협박조의 말투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의뢰인은 당신 어머님이고 수임료를 송금한 사람도 어머님이니 어머니께서 전화하라고 하세요. 당신 말처럼 어머님 생각도 같다면 일부 돌려줄 용의도 있으니까. 당연하게도 남자의 모친에게서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두문불출하던 최상중이 다시 캄보디아 국경 지역으로 들어온 것이 확실했고 도박으로 돈을 다 잃고 돈을 마련할 궁리를 하다가 전화를 한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불가에서는 습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습을 깨고 벗어나려면 삼아승 기급 동안 뼈를 깎는 용맹정진을 하여야 한다니. 아승기는 영혼이고 급 또한 영혼에 가까운 시간이니 영혼을 곱하고 거기에 3배를 곱하는 노력으로 노력해야만 섭을 벗어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O grano netto a grano, o grano netto a grano. 아이고 이놈아, 웃잘라고 끄라노. 인생이 도박이라 하지만 생활 자체가 도박에 매여서 안 되는 겁니다. 오호, 통제라. 라이언이었습니다.